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 would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그 3법을 그 개정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요구권과 그다음에 또 계약갱신 거절 사유예요.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대인이 나 그 나 너랑 임대차 계약하기 싫은데, 옛날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달 전 사이에 통보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조건 통보한다고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갱신을 거절하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실거주 할게. 나나 내 가족들이 살 거니까 당신 그 계약갱신 요구 내가 거절해 라고 했어요. 그런 줄 알고 임차인은 나갔는데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사나?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근데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내가 살 거야 라고 해서 갱신 거절을 했을 때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해줘라, 이런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나가서 궁금하지 가끔. 저 괘씸한 임대인 나한테 저렇게 야박하게 했는데 진짜 사나? 안 살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불신을 서로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억울하게 법에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나갔을 때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이고 그 다음에 차임은 없었어요. 보증금 7억입니다. 그리고 전세죠. 그러니까 사실상 임대차 기간은 뭐 이렇게 2년간 19년 7월 30일부터 21년 7월 1일까지로 정했는데, 그 다음에 계약은 뭐 8월 1일 했다 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한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 이거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지금 주택임대차보법 6조의 3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보면 임대인은 그렇게 전항의 기간이라는 게 6개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달 전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을 포함해서 자기가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려는 게 두 가지예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는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입세대 열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하나는 지금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거는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택에 대한 이 실거주 정보, 그러니까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은 이거는 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다르죠. 난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어떤 임차인, 나 말고 누구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하셔야 되는데 내 정보뿐만 아니라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안 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지금 주민등록법 얘기 먼저 할게요.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방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위임한 대리인, 그 다음에 임차인 또는 세대원과 대리인, 그 다음에 경매참가자, 감정평가업자, 그 다음에 법원 집행관, 신용정보업자만 되어 있지, 지금 여기에 임대차를 체결하려고 하는 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실거주 한다고 해서 쫓겨나간 임차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입세대 열람으로는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법이 이 주민등록법과는 다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이렇게 해서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그럼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또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이 부분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 9월 29일 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법 3조 2육 3항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자에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이해관계인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주택의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당연히 돼요. 소유자와 그러니까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택의 소유자도 되고,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머지는 뭐 우리가 몰라도 돼요.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무슨 등기 권리자로 뭐 표시된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딱 나오죠. 5번째 항목에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이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 제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가지고 있다가 나 끝났는데 퇴거했다. 대신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신청하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살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소송하는 거죠. 돈 내놔라.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정보 제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여러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자료를 갖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갱신 거절됐던 그 임차인이 어떤 서류를 가져가느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증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은 어디 가서 신청하시는 거냐면 방문 발급하셔도 되고, 뭐냐면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가지고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탭 클릭하셔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뭘 받는 거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는 건데, 거기에 임차인이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내가 어떻게 소송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법전 찾아보고 가시는 거야. 대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얘기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그 서식이 있어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냐, 아니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조문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 표시하시고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정보 제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임차인 살고 있네.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그러니까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거를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건데, 이때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한테 임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임대에서 얻은 월차임, 기본적으로 갱신 거절 당시에, 그러니까 거절할 당시 나랑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환산 월차임, 그것에 3개월 분을 주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그 임차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보 제공에서 알게 된 그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이 얼마인지를 구해. 그리고 또 지금 저랑에 있는 월차임을 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해가지고 금액을. 그래서 지금 저랑은 아까 금액이 7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10억 원으로 했으면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 월차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에 지금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합의한 금액. 그 중에서 큰 금액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보 제공에서 알아냈어? 이 사람이 10억짜리네? 그러면 10억짜리와 내 7억을 빼서 거기에서 3억 원에 대한 환산 월차임의 2년분을 구하든가, 아니면 지금 처음에 나랑 7억짜리로 살 때 그 7억 원을 환산 월차임으로 구해서 그 금액의 3개월분을 주든가, 아니면 그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합의한 금액으로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 같지는 않아요. 물론 소송할 수 있게는 편하긴 해줬는데, 이거 약간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부추기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보통 이제 임대인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가 내가 좀 살려고 그래. 그리고 나가가지고 감시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소송해서
그 이것 중에 하나를 청구한다. 그게 물론 이제 같은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차임은 없으니까 두 번째 항목은 없으니까 첫 번째 항목 7억 원에 대한 3개월분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갖고 난 변호사가 이거 부추기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 근데 이게 내가 다른 사람 소송하면 나중에 언젠가 나도 소송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좋은 거냐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신 정말 억울하다. 내가 꼭 여기에 진짜 그 손해도 크고 내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나가는 바람에 쫓겨나가는 바람에 손해가 커서 이건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보 제공 요청하셔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 제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